예, 전 시간에 이어서 맹자 집주 서설을 2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맹자가 돌아가심에 부득이전이라. 여러분, 이런 글도 여러분 그 성리학적인 측면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해석을 하면은 그 전을 얻지 못했다. 그 기자도 봐야 돼. 그 전을 얻지 못했다. 아니 맹자 공부하고 논을 공부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글을 아무도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태지 이전에는 이와 같은 발상 자체가 없었어요. 이 글이 해석 뭐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죠. 어려운 글자 하나도 없잖아요. 그 전을 얻지 못했다. 그런데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돼요. 우리가 주자 철학을 소위 말해서 공자 맹자의 도를 우리가 숭상할 필요도 없어요. 이 시대에 있어서는 하나의 학자들의 그 당시의 지식인들의 글이에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와 같은 글을 쓸 수가 있는가를 이 인식을 가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인식이 없으면 여러분 이와 같은 문자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이죠. 한태주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예. 여기는 순자, 요거는 양자, 전국시대의 순자, 양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 태건이 부정하고 그 사람들 글을 보면 어떠한 선택에 있어서 정밀하지 못했고 어원에 무엇인가 말하는 데 있어 자세하지 못했다. 예. 이것도 그 일종의 그 평론인데 예. 저는 이 말도 참 정말 기가 막히게 멋있는 글이다. 예. 저도 이거를 예. 제가 글 쓰면서 여러 번 인용을 했죠. 예. 태건이 부정하고 어원이 불상이다. 또 뭐라 그랬냐면 이건 계속 한태지가 말한 거. 한태지 글에 나와요. 그러니까 한태지가 그 제자들이나 친구들한테 쓴 글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부 다 여러 글들에서 뽑아낸 거죠. 하나의 편지에서 뽑아낸 게 아니라 여러 글에서 이렇게 다 뽑아낸 거예요. 또 뭐라 그래요? 맹시는 순호순자다. 이렇게 있을 때 순수하다. 아주 맑고 또 더욱 맑다 이런 소리죠. 맑고 또 더욱 맑다. 이런 그 글쓰기 방식이 한나라 때 썼다고 합니다. 순여 양자는 순자와 양자는 아주 맑은 가운데 조금 그래도 하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태지의 맹자와 순자와 양자에 대한 평가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비평글이죠. 그러나 이것도 그 소위 말해서 정자와 주자에 의해서 비판을 받아요. 왜냐면은 그 성리학자들은 맹자와 순자와 양자를 동급으로 논할 수 있는 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또 가로되 공자의 도는 이거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죠. 한번 그 맹자의 그 제자인가? 아니 죄송합니다. 한태지 제자한테 쓰인 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여겨서 제가 한번 이걸 강의를 했습니다. 예, 여러분은 기억을 잘 못하겠지만은 읽어보면은 공자의 도는 굉장히 크고 두루두루 아주 박식했다는 거예요. 공자의 도는. 그래서 공자 문화의 제자들이 능히 편관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알지를 못했다. 굉장히 이것도 뛰어난 식견이에요. 그 문화의 제자들 예를 들어서 증자라든가 자하라든가 자공이라든가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공자의 진면모를 다 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는 못해. 자, 그럼 어떻게 했냐면 배우는 데 있어서 모두 그 성에 가까운 말을 얻었다. 이런 것도 여러분 쉬운 글이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뭐냐? 성에 가까운 말을 얻었다. 사람에게는 각자, 자유는 자유, 자공은 자공, 자하는 자하, 이런 그 모든 자로는 자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기질이라고 해도 돼요. 예. 그 타고난 기질에 가까운 것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문학에 뛰어난 사람은
공자를 통해서 문학적인 재능을 키워나갔고 도덕적으로 뛰어난 자질이 있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자기의 성품을 함양을 시켰고 시에 밝은 사람은 공자를 통해서 시에 밝아지고 서에 밝아지고 주역에 밝아지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지소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자식을 키우다가 어떤 사람은 또는 제자들 키우다 아 쟤는 운동하기 참 좋은 친구야. 아 쟤는 물리학을 공부하는 게 좋겠어. 아 저 사람은 의사가 되는 게 좋겠어. 저 사람은 엔지니어가 되면 좋겠어. 그게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지소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산 공자가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이런 소리예요. 이산에서 모두 각각 제후들의 나라에서 나누어서 처했다. 또한 각각 그 능한 바로서 바로 그 능한 게 뭐냐? 자기가 성품에 갖춰온 바를 얻었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능한 바예요. 각각 그 능한 바로서 또 제자들한테 전수했다. 시에 능했던 사람은 자기 제자한테 특히 시를 가르쳤고 역을 저가했던 사람은 역을 전수해줬고 예, 서전을 해서 서전을 전수해줬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 유명한 이와 같은 말을 한 거예요. 자, 근원이 멀어짐에 근원으로부터 멀어짐에 끝에 가서는 더욱더 갈라졌다. 성인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욱더 학설들이 분열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 통찰력이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정말 여기 공자의 도를 여러분 불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 부처님 사후에 부처님 돌아가가지고 푸파불교가 막 생겼잖아요. 야 이거는 부처가 이런 뜻으로 말한 거야. 아니야 이것은 이런 뜻으로 말한 거야. 막 갈라지고 또는 그 당시에 그 힌두교하고 예, 힌두교 사상과 그러니까 브라만 사상과 연합해가지고 또 불교를 설명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또 성경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 성경도 바이블도 마찬가지죠. 예, 바이블도 예수님 사위에 12 제자들이 전부 다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차별이 생기게 되죠. 예, 차별이 생기게 되고 후세에 이 바이블에 대한 성경에 대한 해석학이 예, 갈라지잖아요. 이것도 어떤 제자는 플라톤 방식에 의해서 이원론적 천국은 이데아라고 해가지고서 현실과 별개에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무려 또 1000년이 지나가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예, 그와 같은 방법론에 의해서 성경을 또 다시 해석을 하고 현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한태지가 말한 원론이 말이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한론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것도 예, 상한론을 해석하는 데서 썼어요. 이것은 예. 원래 상한론은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구조로 되어 있어서 한토화법에 의해서 그러나 후세에 가면서 예, 육경변증으로 나눠졌죠. 그 육경변증을 또 경락학설과 장부롱이 거기다가 개입되어 버리잖아요. 거기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또 상생삼국설도 집어넣죠. 그래서 더욱더 예, 분열되어지는 거예요. 학설이. 예. 이것은 비단 공자의 학문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소위 세계 역사적으로 이런 식으로 예, 진행되어 왔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깊이 통찰력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오직 맹자가 자사를 선생으로 섬기고 자사의 학문은 또 증자에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가 돌아가신 뒤로부터는 여기도 여러분 이 말이 한태지가 쓴 거예요. 대학 서문에 보면 주자에 보면은 동맹시지전이 듣기종이란 말이 거의 예, 똑같이 쓰여져 있어요. 조금 문체만 바꿨을 뿐이죠. 이 독자가 중요해요. 오직 맹자가 공자의 정수를 얻었다. 맹자의 전함이 글이 공자에는 여러분 소위 말해서 요순 우탕 문무 주공 공자를 이어지는 그 도의 그것을 계승했다는 거예요. 오직 맹자만이 이 독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자세번은 독특기종이라 그랬잖아요. 독을 여기다 갖다 붙였어요. 오직 맹모시전이 독특 홀로 그 종을 얻었다. 저는 이게 저기가 말한 줄 알았어요. 그 처음에 그 대학 공부를 할 때는 주자가 말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도 그는 전혀 인식도 못했고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다가
한태지 문집을 보다가 이 말이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성리학의 기본서는 한태지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 글은 그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그 주자학, 성리학 계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 학설이라는 거예요. 예. 고로 성인의 도를 구하는 자라는 반드시 맹자한테서 시작해야 된다. 자, 여기는 성인의 도라고 그랬죠. 실질적으로는 맹자는 성인의 일을 얘기를 안 했어요. 성인의 마음을, 성인의 마음자리. 근데 성인의 이 마음만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인의 일이죠. 성인의 일을 공부를 구하는 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게 바로 관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관자. 그 유명한 관중의 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관중. 그러니까 관자라는 책이 있죠. 근데 관자도 대부분이 여러분 후세에 다 편집된 위서예요. 앞부분 조금만 관자의 글이래요.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글도 그냥 막 보면은 뭐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읽고 성인의 도를 보내. 도대체 성인의 도가 뭐냐? 여기서는 성인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맹자는 주로 성인의 마음만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예, 부분적으로 사도 얘기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관제에 보면은 옛날에 고대에 그 했던 거를 제 나라가 바로 이것을 실행한 거예요. 그래서 패권을 유지한 거죠. 예. 자, 또 양자오는 그 한나라 때 중기 때 학자라 그랬죠. 주자에 의해 가지고서 왜냐면 변절했다 그래 가지고 맹공격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중국 그 역사와 문헌상에 있어서 양자온을 꼭 거론을 해야 돼요. 양자온이 남긴 업적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주자가 어떤 사람을 욕했다 해서 우리도 똑같이 욕하면 안 된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공과를 구별을 하고 좋은 점과 문제점. 왜냐면 이 양자온이 약간 변절을 했어요. 학자로서. 그때 그 왕망이 찬탈을 해가지고 신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가 이게 이제 그 신나라가 세워져서 이 신나라가 한 20년 정도 유지됐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시 한나라가 다시 계승을 했는데 이래서 이거를 전한 시대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가 보통 후한 시대라고 하죠. 그때 이때 당시에 그 과정에 있어서 양자온이 살았는데 양자온이 무슨 글을 썼냐면은 극진미신이라고 썼어요. 극진미신. 예. 진나라, 진시황의 진을 아주 나쁘게 말하고 신나라를 찬미했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나라 입장에서 변절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왕망이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 왕망이 나쁘게 말하면 되지도 않게 천재가 돼가지고 지가 찬탈을 해가지고 조카를 뺏어가지고 그때 당시 그 조카의 외가 쪽이었거든. 왕망이 옛날 고대 시대를 그 상고 시대를 꿈꿨어요. 상고 시대 그 정치를 꿈꿨던 사람이에요. 망상에 빠진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양자온이 극진미신이라는 글을 아주 유명한 글을 쓴 거죠. 이거는 그 글로서도 굉장히 유명한 글이에요. 그래서 주자가 막 공격했죠. 그러나 양자온의 글들을 보면은 좋은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거기에 양자온의 그 법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양자온이 자기가 그 공자의 노노처럼 글을 쓴 거예요. 물론 이제 많이 차이가 있지만 거기에 보면은 옛날에 양자와 묵자가 생노온을 이 노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자의 길을 막았다 이 소리예요. 공자의 학술 세계를 양자와 묵자가 막았다. 이거 뒤에 보면은 나오니까 양자와 묵자가 길을 막건을 맹자가 글로써 그들을 물리쳤다. 여기서는 공자의 도죠. 올바른 도리로서 그들을 물리쳤다. 그것이 아주
확실했다, 분명했다는 소리예요. 이거 유명한 글이거든요. 예. 양무기 생노원을 맹자 사이벽제하여 화교하라. 무릇 양자와 묵자의 도가 행하게 되면 왕도는 패하게 된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양자와 묵자의 도가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거. 실질적으로 맹자는 그 당시에 발언권이 미약했어요. 맹자를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10분의 1 정도밖에 평가를 못 받았다는 거. 예. 맹자는 사후에 정말로 이렇게 양자원이 맹자를 조금 알았었고 사후 500년 뒤에 가서 맹자를 알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맹자 사후 거의 한 1500년이 지나서 송대에 들어와서 맹자가 역사적으로 부각됐다는 것. 그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맹자가 비록 성현이나 이렇게 숫자를 썼을 때는 여러분 그렇게 앞으로 그런데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나가 붙은 거예요. 비록 성현이지만 할 때는 현실적으로 대접을 못 받았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벼슬을 얻지 못했다. 여기서 벼슬이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어떤 뜻으로 보면은 제후의 위치 이런 정도까지 또는 천자의 위치까지도 말할 수가 있어요. 왜? 육아들의 입장에서는 요순, 우탕, 문무, 주공은 그 문무왕까지는 모두 천자이면서 성인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벼슬을 다 그 천자의 위치를 얻은 사람이죠. 그런데 공자 때서부터는 이 위치를 얻지 못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언이라고 빈말. 그 당시 제후들은 공자나 맹자의 말을 공언이다, 빈말이다, 현실성이 없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그 정치에 있어서 현실에 있어서 그것을 실천할 수가 없으니 비록 간절한들 맹자의 학설이 비록 간절하더라도 세상에 무슨 도움이 됐겠는가. 이거 전부 다 한태지의 그 서가문에 나오는 글들입니다. 그래서 뇌기연이 이 금지학자 상지종 공시하고 그러나 그 말에 힘입어서 맹자가 남겨놓은 말에 힘입어서 오늘날 학자들은 오히려 맹자의 학문이 공자를 주종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맹자의 학설은 인의를 숭상해서 그 유명한 귀왕천패에 따릅니다. 왕도를 존중하고 왕도를 귀히 여기고 패도를 천하게 여겼다는 소리예요. 이게 맹자의 그 학설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이단을 물리쳤다는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단을 인식했다는 것을 그걸 벽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왕도를 좀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 대경대법은 모두 망멸이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때 전국시대의 난세였기 때문에 그 뒤로 난세였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괴란이 불수 진시황에 의해 가지고서 모든 법도들이라 이런 것이 다 무너졌다는 거죠. 괴란이 불수하고 이른바 남아있는 것이 1100 가운데 겨우 10과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니 요게 어찌하노라 돼. 편안한 자가 아니라 할 때는 의문사 어찌 그것이 능히 과교함이 있는 줄 알겠는가. 앞에서도 과교라는 말이 나왔었죠. 양무기 양자옹이 그 법원에서 양무기 생노원을 맹자 사이벽지 과교하라. 바로 그거죠. 어찌 그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했는지를 알 수가 남아 있겠는가. 그러나 앞서서 이 향이라는 앞서서 맹자와 같은 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모두 우리들은 왼쪽으로 띠를 좌임이라는 오랑캐 옷이에요. 오랑캐 옷을 입고서 줄이 요즘에야말로 이제 배우들이죠. 배우들과 같은 말을 했을 것이다. 오랑캐 풍습을 아마 따라갔을 거다. 이런 말을 그 한태지가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한태지에 의해서 비로소 맹자를 성현의 반열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서에서는 공맹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맹 이와 같은 말은 주자 철학에 의해서 성리야 송나라 때에 이르러서 공맹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지 그 이전에는 공맹이와 같은 표기를 쓰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고로 유가 요거는 한태지 이름이에요. 한유. 한태지가 일찍이 맹시를 추존해 가지고 미루어서 이렇게 높이 존중해서 그 맹자의 공이 우임금 아래에 있지 아니라도 여긴 것은 이와 같은 때문이다. 위차다. 이와 같은 때문 이유이다. 이런 소리죠. 예. 그러니까 문헌이 세월을 지나가면서 다 흩어지고 예, 망가지고 변조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개망멸이 불구하고 계량이 불설. 자, 한나라 때 그 왕망이 찬탈하기 바로 직전에 그 유명한 그 한나라 때 그 저기 뭐야 그 대학자들인데 아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 그 부자가 그 아버지와 자식이 요즘에 말로는 뭐 저기 뭐야 그 문교부의 그 문교부 장관 이런 정도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인데 전부 다 고문들을 전부 다 수집을 해가지고서 예, 교정을 했다는 거야. 그걸 교수라고 그래. 교수. 예. 또는 수교했다.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은 글을 보면서 얘기를 했죠. 어느 글자는 뭐다 그러면 한 사람은 그것을 받아서 교정하고 확인하는 걸 바로 교수 또는 수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합법, 수교라고 했다는 말도 예, 한나라 때 중기에 그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문헌 고찰에 있어서 나왔던 용어예요. 그러니까 결코 이런 말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이런 말도 그 배경에는 어떠한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글을 공부하면서 단순히 해석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제가 자꾸만 이런 말을 하냐면은 우리가 상한론도 마찬가지고 금계요략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여러분 거기에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어요. 후세에 진행되면서 위서들이 많이 개입되어 있거든요. 예. 자, 이런 것도 자 이렇게 해서 그때 그분 제가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이 생각도 안 나는데 자 여러분 그 한나라 때 이전에 나온 고문서를 다 정말 몇십 년에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바로 왕망의 그 난에 의해 가지고서 또 왕망이 광무제에 의해서 제거되면서 책들이 여러분 바로 불타버렸어요. 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이 나온 거예요. 대경대법이 모든 망면에서 구할 수 없었고 문드러져서 수집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상한론도 진나라 장중영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가가지고 그 진나라 담당했던 그 사람이 해가지고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저도 이제 깜빡깜빡합니다. 예. 책을 수집해가지고 했는데 바로 여러분 그 진나라가 무너지고 서진이 무너지면서 그냥 바로 그냥 다 난리가 났잖아요. 파랑해난하고 여러 가지고 그 책들이 다 불타버려 버렸다는 거예요. 예. 수집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불타서 없어져 버리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근대에 못됐던 건 어때겠죠? 예. 고문서들을 막 진짜 얼마나 많이 파괴하고 또는 그 고문서의 대가들 자체를 전부 다 거의 다 죽이다시피 했어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 역사라든가 철학이 이 중국 그 공산주의에 의해 가지고서 거의 한 50년 동안 학문이 계승되지 못했다. 요즘에 조금 계승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자로되 한자의 이 말은 정말로 그 앞 시대 사람들을 답습한 것이 아니다. 독특한 독창적인 거죠. 또 이것은 착공 억지로 공중에서 두들겨 가지고서 들춰낸 것이 아니다는 거죠. 반드시 필요소견이다. 이거에다 여러분 방점을 찍어야 돼요. 방점을. 반드시 얻은 바 있다. 만약에 얻은 바가 없으면은 전한 바가 도대체 어떠한 일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정자가로되 한자가 맹자를 논하는 게 아주 좋다. 그러나 좋으니 맹자의 깊은 뜻을 얻지 못했다고 하면 또한 이름이 말하는 것이 이루지 못할 거다. 도가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만 순자와 양자를 논한 것은 조금 옳지 않다. 왜냐하면 순자는 극도로 편박하니. 왜냐하면 순자가 성악설을 주장했잖아요. 성악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 정주 철학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죠. 누가 어떤 사람과 책을 비판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맹목적으로 그 사람과 책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직접 순자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자책은 그러면 성악설이 그러면 잘못됐느냐? 현대 관점에서는 보면 여러분 성악설이 더 맞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맹자의 설이 문제가 있죠.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편견을 가지고 순자를 봤어요. 이 웬걸 순자책 보니까 기가 막힌 정말로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다만 그 일구가 성악에 있다. 편박 극도로 한쪽으로 치우쳐고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항구 성악에 있다. 그것이 이 일구 성악의 대본이 이미 손상된.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틀리다 그래서 순자 자체를 그냥 조선시대에 순자책은 읽기도 했지만 순자를 잘 거론하지 않았어요. 성악설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양자가 비록 허물이 적으나 또한 성을 알지 못했으니 이것도 심자가 아니라 삼자를 읽어야 돼요. 어찌 도를 다시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만큼 정주 철학은 성선설을 종지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위반되면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뒤에 가서 또 하겠지만 잠깐만 반복하겠습니다. 성선설이 성선이 옳다고 하면은 인간은 본래 성품이 선하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간의 행위에 있어서는 악이 있잖아요. 행위에 있어서 타고난 이치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치. 이치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행위에 있어서는 악도 있을 수가 있잖아. 악하기도 하잖아요. 이건 기질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기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인간의 그 행위가 악할 수도 있고 잘못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기론을 가지고서 무엇을 주장을 했냐면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얘기를 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정주 철학도 본연지성은 이로서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이로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기질지성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기질의 성. 기질지성은 정말로 이거는 기로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적으로 돼버리는 거죠. 성은 하나다. 주자도 성은 하나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기질지성과 본인지성이 따로 있는 거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은 기질지성이에요. 기질지성 가운데에 어딘가 모르게 본연지성이 있다는 것이지 기질지성하고 본연지성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되면 이원론이 돼버리는 거죠. 그거를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자가 가로되 공자가 말하기를 모야. 이거는 증자죠. 증자의 이름. 모야는 노다, 둔하다 이 소리. 삶은 굉장히 둔하네 이런 소리예요. 둔하다, 노둔이다. 안자가 이미 돌아가신 뒤고 나서 마침내 그러나 성인의 도를 얻은 사람은 증자다. 3이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성인의 도를 얻은 사람은 기질적으로 노둔한 사람들이 노둔한 성품이 결국은 도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자 제자 가운데 똑똑하고 잘난 사람, 말 잘하고 정치적으로 저거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따르던 무리가 몇천 명이고 그 중에서
수제자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열 몇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증자가 그 도를 얻었다고 했는데 증자의 성품이 노둔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식이라든가 그 제자들을 이렇게 봤을 때 노둔한 사람을 이렇게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왜냐면은 증자가 돌아가실 때 개여수하고 개여족하라고, 개수족이라는 거, 개여수하고 개여족하라 그랬어요. 제자들하고 자식들이 있면서, 얘들아 내 손을 펴보고 내 발을 펴봐라. 나는 온전하게 내 몸을 유지했다는 소리예요. 이 말을 했을 때, 그러니까 유언했을 때의 그 말을 볼 것 같으면 이와 같은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전하는 바는 다 증자가 전하는 것을 알고 보면 자사와 맹자가 다 그것을 공부했다. 전한 바를 자사와, 왜냐하면 그 자사는 증자의 제자고, 또 맹자는 또 자사의 제자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 증자가 전한 바를 자사와 맹자가 다 공부를 했다, 이런 소리죠. 이 증자는 또 공자의 말을 얻은 사람이고, 이렇게 계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자 철학에 의해 가지고서 그 성리학에 나오면서 이와 같은 식으로 또 계보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그 뭐 옳다 그러다 여러분이 그냥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우리가 보면은 되고, 조선 시대에는 절대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봤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 볼 게 있습니다. 자, 개수족하는 게, 내 손발을 온전하게 죽을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 이것은 증자가 그와 같은 난세에 처했을 때 벼슬에 나가지 않은 거예요. 자로 같은 사람들은 아주 용감한 분이었기 때문에 매사에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목이 날아갔잖아요. 많은 제자들이 그 명예도 실추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증자는 그 당시 자신이 이와 같은 것을 난세였기 때문에 벼슬에 나가지 않아서 이와 같이 한 것이지, 후세에 이것은 전국 시대, 그 봉건 저우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봉건 제후 시대. 후세에는 진나라 이후에는 봉건 제후 시대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중앙 집권 체제이기 때문에, 중앙 집권 체제이기 때문에 떠나가고 싶어도 떠나갈 나라가 없어요. 왜? 한 나라이기 때문에. 벼슬을 할 수도 있고 벼슬 안 할 수도 물론 있죠. 중앙 집권이. 그러나 자기가 나라는 하나예요. 이렇게 되면 진시황이에는 나라는 하나예요. 봉건 제후 시대 나라가 굉장히 많죠. 열국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때 당시에 만일의 경우 사람에 따라서 꼭 이것만이, 여러분, 손발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것만이 여러분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군자는 견이수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위태로움을 보고든, 국가의 위태로움을 보고든 목숨을 던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팔다리가 잘라지고 목이 잘라질 수도 있는 거죠. 너무 이것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증자의 상황이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 말이지, 모든 사람이 이것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거. 혹자가 또 재밌는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정자한테 묻기를, 맹자도 도리어 가히 성인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반문한 거죠. 맹자 정도면 그것도 성인이 아닙니까? 이렇게 한 거죠. 정자로되 감히 바로 그가 성인이다라고 말했었다. 미간편도. 감히 바로 이르다. 성인이라고 바로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학문은 성인의 그 경지에 올랐다 할 수 있다. 학문을 배운 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정자가 또 말하기를, 맹자가 그 성문에, 그 성인 문화에 공을 세운 것은 모두 다 말할 수가 없다. 굉장히 많다는 거죠. 불가승언이라고 하는 것은. 중리는, 공자는 다만 하나의 인자만을 설명했는데, 맹자는 입만 열면 바로 인의를 설명했다. 이렇게
인과 의를 병기했다는 거예요. 예,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문헌을 보다 보면 전부 다 인의 이런 식으로 표기하게 된 이유는 모두 맹자에 의해서 그랬다는 거다. 그러니까 인의라는 말은 이 사람은 맹자 이후의 글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중리는 다만 하나의 질을 일기의 질을 설명했는데 맹자는 바로 문득 허다한 양기를 설명해 나왔다. 예. 바로 이 두 가지 그 공이 힘이 크다. 예. 또 말하기를 그 맹자가 세상에 큰 공을 세운 것은 모두 성선을 말했기 때문이다. 말했기 때문이다. 예. 또 말하기를 맹자는 성선과 양기의 그 논리는 모두 앞선 성인들이 미발한 바다. 직접적으로 명료하게 이렇게 아직 발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맹자 이전에 그와 같은 성인들은 이 말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성선이라고 하는 걸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발이라고 한 거예요. 이런 표현도 나중에 우리 조선 시대에 많이 쓰던 그와 같은 게 미발한 바를 바랬다. 이런 식으로. 또 가로되 학자는 전적으로 전적으로 시를 이해해야 되는데 만약에 시를 알지 못한다면은 좋게 학문을 했다 말할 수가 없다. 안자의 누왕 자락은 또 공자한테도 있지만은 누왕의 불가묵기 기원을 불개기락이라고 그랬죠. 논에 나오잖아요, 그죠? 맹자의 때는 세상이 이미 그 사람이 없으니 공자 같은 사람이죠. 안자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거, 자락한 것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공자가 선생님이 앞에서 진두지휘하고 나서기 때문에 안자는 그냥 공자의 품속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맹자의 때는 이미 세상에 없다. 사람이 없어. 공자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도로서 자임하지 않았겠는가. 이것도 어찌로 이거야. 어찌 가히 도로서 자임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맹자 막 방방 뜨고 막 난리 났죠. 그러니까 사마천 사기에 보면 안자를 뭐라 하냐면은 모기가 소에 붙어가지고 간과 같다 그랬어요. 공자에 빗댄 거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 이해한 거죠. 안자가 만일에 공자 같은 성인이 자기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안자도 반드시 맹자처럼 행동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후일담이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또 가로되 맹자에는 이 사자 슬프신가 무엇인가 조금 연기가 있다. 연기는 영웅호골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영웅호골의 기운. 어딘가 모르게 소리 사라가 조금 연기가 있다는가. 어딘가 모르게 영웅호골의 기가 있다 이런 소리예요. 이게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좋은 뜻이 아니에요. 자, 제라고 하는 거, 요 제자와 제자 같아요. 가정법이에요. 조금이라도 해서요. 조금이라도 영웅호골의 기운이 있으면 문득 거기에는 뭔가 모서리가 있다는 거예요. 뾰족한 날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연기가 심히 이를 해친다. 맹자의 글을 보면 영웅의 기가 넘쳐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공자가 많이 달라요. 그 기상이. 그러니까 여러분 정자라는 분이 글을 얼마나 나름대로 잘 받는 거. 그 글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기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즘 말하면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게 잘 파악했다는 거. 이거 이해하기 처음이지.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죠? 공자에 비교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공자는 이 영웅호골의 기운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안자 같은 경우는 성품이 문득 해석 안 해도 됩니다. 혼후한 것과 같지 않다. 안자의 문득 혼후한 성품과는 같지 않다. 맹자가 같지 않다는 소리죠. 안자는 성인의 경지에 있어서 이런 소리예요. 거성인의 다만 호발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한 터럭. 이게 뭐냐면 화라는 뜻이에요. 성인처럼 완전히 변화되지 못했다. 무엇인가 성인은 공자는 나라고 하는
그 주체적인 개념이 없는데 한자는 어딘가 모르게 아직 그 정도까지 나라는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맹자는 대연인이 그 성인의 버금가는 다음 단계이다. 예. 혹자는 자, 선생님은 연기가 도대체 어느 곳에서 보입니까? 그랬더니 다만 정자가 말해 다만 공자의 말로써 예. 이거 차자가 잘못 쓴 것 같은데 예, 비자 같은데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비교해 본다면 공자의 말로서 비교해 보면 또 가히 볼 수가 있다. 예, 이게 바로 글을 보는 눈이 얼마나 그 차이에 따라서 이런 것을 느낀다는 거죠. 또한 마치 그 얼음과 수정 같은 것은 그 비불광이로 돼 광채가 없지 아니하건만은 오기에 비유한다면은 거기에는 옥에는 온윤하면서 어떠한 그 온윤이 함축한 그 기상이 있다. 예. 그래서 그 허다한 광의가 없다. 수와 정은 예. 거기에서 많은 광하지 아니하건만은 허다한 광효가 없다는 거죠. 빛남이 없다는 거죠. 예. 이것도 그냥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양식어뢰대 맹자일서는 다만 알고 보면 맹자 글은 인심을 바로잡는 데 요약되어 있다.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가르치는데 존심양성에서 수기방심이다. 이것이 바로 성리학의 그 기본이 되는 그 학설이에요. 존심양성에서 그 방심을 거둬들이는 거다. 근데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는 정말 멋있죠. 이게 또 패단이 굉장히 큽니다. 네. 이런 게 패단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자 철학이 나중에 허학이 된 거예요. 공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존심양성에서. 조선 500년 동안 그 많은 학자들이 이 공부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여러분 조선이라고 하는 그 인류 역사에서 완벽하게 거의 성리학 기본 위에서 실천했던 나라인데 조선의 역사는 어땠냐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이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 이 공부를 다 했어요, 여러분. 다 했어요. 누가 했냐? 양반만 한 거예요, 양반만. 양반 계급이 한 20% 되는데 이 중에서 2%가 권력을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한 거예요. 나머지는 사람도 아니었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 이거 가지고 나라가 사회가 유지가 되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은 참 좋아요. 듣기 정말 좋은 멋진 말이에요. 그 비현실적인 거죠. 예. 또 인의예지를 논함에서는 바로 측은 수호지심 사양 12의 마음으로서 단서로 삼았다. 이것도 예,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 유명한 소위 말해서 인의예지는 뭐죠? 성이죠.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 12지심은 뭐죠? 이것이 바로 정이죠. 성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을 통해서 측은한 마음을 통해서 인을 알았고 수호한 마음을 통해서 의를 알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정을 통해서 성을 파악한 거죠. 정을 통해서 성을 파악한 거죠. 근데 이 논리는 그 논리로 보면은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자, 그 정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그 상한론을 강의할 때도 정을 통해서 그 본론을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소기정이 탐기본이라는 말을 제가 썼어요. 그 수증 취지에서 소기정이 그 정을 통해서 정이라는 게 뭐냐면 현상이죠. 현상. 경험되어지는 경험적 현상. 경험적 현상. 이게 뭐죠? 한의학적으로 병의 증상이죠. 병의 증상. 자, 이거는 뿌리죠. 이것이 말이라고 하면 이것은 뿌리죠. 그러면 우리가 경험적 현상, 이 병증을 통해서 무엇을 파악하는 거죠? 이 병의 뿌리, 일종의 그 병원이죠. 견병지원했을 때. 우리가 병의 증상을 보고 병의 원인을 파악한다. 거기 유명한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 상한론 강의 때 견병지원. 예. 서문에 나오잖아요. 바로 그것이
병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황을 파악해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현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개념의 병원을 파악하는 것. 바로 이것이 맹자가 말하는 이 도덕적인 얘기나 이 현상적인 얘기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병지원이라고 하는 의미도 굉장히 나름대로 제가 우리 그 한방의 고전을 공부하는 데서 중요하다. 그게 다는 아니지만 예전 사람들이 그래도 그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데에서는 좋은 방법이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견병지원 제가 이거 수백 번 맨날 나왔잖아요. 견병지원. 병을 보고 사양수호 12진을 보고 원을 안다. 인의 예지를 안다. 이런 또 똑같죠. 그리고 맹자의 또 이제 중간에 나오는 사설지혜를 논함에 있어서 생억이심과 해억이정이다. 그것이 결국은 사설은 뭐냐? 마음에서 나와가지고서 그 일을 정치를 해친다. 결국은 모든 것은 마음에서 발생되고 이렇게 또 숨어버렸네. 임금을 사설의 해를 논해서 이렇게 말을 했고 임금을 섬기는 데 논할 때 격군심심에 군심에 그릇된 것을 바로잡는다. 바로잡는다. 친다. 이런 소리죠. 하나의 임금을 바로삼에 국가가 정리가 되고 천변만화가 모두 다 마음 위에서 나오는 거다. 이것도 여러분 공허한 관념적인 거죠. 요즘에 말하면 이거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너무 약간 포괄적이다 그랬죠. 현대는 그 시스템이죠.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서 세상이 싫던 좋던 간에 그 시스템에 돌아가죠. 이것은 오로지 임금이 현명하길 기대해야 돼. 임금이 다 현명합니까? 임금 자식 모자랄 수도 있죠. 그러나 시스템이 구비되면은 그 시스템에 의해서 나라가 어느 정도는 모자란 사람이 임금이 됐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으로 보완하고 새가 움직일 수가 있죠. 현대는 완전히 시스템 체제지 이렇게 위인지설 사람으로 해서 사람의 마음의 다져 물론 시스템도 운영하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스템이 종사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도 또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현대는 그것은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매뉴얼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사람이 능히 마음을 바로잡으면은 일이 좋기 할 만한 게 없다 이 소리죠. 저절로 된다는 소리예요. 이것도 여러분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공리죠, 공리. 공론이죠. 마음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일체 유심조라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에서 벌어진다. 여러분 듣기는 좋죠. 그럴듯하고. 그러나 이를 무시하면 안 된다. 현실이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다. 이해관계가 개입이 되면 여러분 마음이 바로잡히질 않습니다. 그냥 서로 가지려고 욕심부리고 그러죠. 대학에서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는 그 근본은 모두 정심성리에 있다. 그런데 이 뿌리에는 뭐죠? 또 경물치지죠. 이 경물치지를 제가 대학에서도 그때 설명했지만은 한태지도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송대에 와가지고 이 경물치지에서 눈을 뜬 거예요. 경물치지. 이 경물치지가 바로 불교하고도 틀린 거죠. 불가는 견성성불이죠. 성품을 보면 불을 이룬다 그러죠. 그것도 중국식 불교예요, 여러분. 그건 인도 원래 그 오리지널한 불교가 아니에요. 중국식 불교지. 견성성불도 그렇고 경물치지도 문법체가 비슷하죠. 마음이 그 발음을 얻은 연후에 성의 성함을 알 수가 있다. 이것도 전부 다 논리적인 얘기죠. 고로 맹자는 사람을 만남에 도성설에서 문득 도성설 바로 성설을 말했다. 도는 말할 도여서는 도성설했다. 이거 맹자 나와요. 그런데 구양 영숙은 요 분은 누구냐면은 북송 시절에 그 초기 구양수의 그 유명한 구양수 선생. 소위 말해서 정주 철학, 성리학하고는 다른 계통을 했는데 구양수 이분은 비교적 고증의 중요시했어요. 고증의 중요시했어요. 근데 구양수는 도리어 말하기로 이렇게 해서 반어법 쓰죠.
여기에 반론을 제기했다는 뜻이에요. 이 각자에 도리어 말하기를 성인이 가르침에 사람을 가르 여기는 성인은 꼭 맹자를 말하는 건 아니죠. 공자를 말할 수 있죠. 성이 우선시된 건 아니었다. 성인이 사람을 가르칠 때 공자를 보면은 사람을 가르칠 때 성은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라고 하는데 가히 이것은 잘못된 말이다. 예, 정자가 비판한 거죠. 그러나 저는 구양영숙의 말이 맞다고 봐요. 예, 공자는 성에 대해서 거의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많이 공부가 오르고 어느 정도 이루어진 사람한테 가서 나중에 툭 던지는 말이지 누구나 우리 조선시대에는 여러분 3살 5살 때부터 천명지성을 가지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세상 물정을 모르죠. 그 애가 뭘 알겠습니까? 10살 20명 20살짜리가 천명지성을 얘기하고 그럴듯한 글을 쓴다 한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전부 다 이게 바로 공룡물이에요, 여러분. 관념적인 철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양수 저도 처음에 주자 철학에 빠졌을 때는 구양수 같은 학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분들이 현실적으로 바른 말을 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주자 철학에는 또 그런데 이 정자는 뭐냐 인성상의 불가첨 일물 하나의 물도 더해서는 안 된다. 성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해석이나 이해를 시키거나 이것은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애나 이해, 그러니까 성징이라 하잖아요. 성에 어떠한 것을 더해서 설명하게 되면 그것은 성이 아니라 기라고 했던 거예요. 예, 그건 유명한 명제예요. 이것은 주자철 그 성리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건 중요한 명제입니다. 예. 요순이 소위 만세의 법이 된 이유도 알고 보면은 솔성이 따릅니다. 자, 여기서 이 성을 성선으로 본 거예요. 여기 중용이 나오겠죠. 중용 첫 구절에 천명지 성이요, 솔성지 도요, 수도지 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솔성지 도, 성을 따르는 게 도다. 자, 이 성이 과연 선이냐? 요즘으로 보면 여러분 악이다 표현하기 본능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그 본능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죠, 여러분. 성을 따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주자처럼 정말 멋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에 부딪혔을 때는 현실에 적용이 됐을 때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성선을 이게 인간의 요즘에 어떤 그 책의 제목처럼 인간의 굴레. 인간을 억조이는, 인간의 정신을 억조이는 굴레예요. 인간의 성품은 선하다. 이거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죄의식 속에서 살게 돼요. 죄의식 속에서. 인간의 마음 속에는 수천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 마음을 한결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굴레예요, 굴레. 성선설이다, 성악설이다, 이것이 다 모두가 굴레예요, 굴레. 정의를 내려버리는 것. 예. 그러니까 지나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 예. 이게 뭐 성경에서 말하는 일종의 원리주의죠. 성선설이라는 원리주의.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각자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솔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리다. 성은 이다. 이것은 그 정희천 선생님이 한 말이에요. 성증이다. 성은 바로 이치다. 그러니까 솔성이라는 건 천리를 따르는 거다. 그러니까 성리학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런 개념이. 중용에서 나온 천명지성 거기서 나온 거죠. 이 바깥에서는 이 바깥의 외변은 모두 그 계책을 쓰고 수법, 술수죠. 술수를 쓰는 거. 계책이라는 거는 정상적인 계획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모두 이것을 계획을 쓰고 관중 같은 경우 관중이라든가 전국시대의 그 상황 같은 그와 같은 변증적인 법을 써가지고서 설령 그 공업을 풍요하게 이룰지라도 이것은 인욕의 사사로움이다. 이런 거죠. 여기에 천리지성이라는 말이 있었죠. 아까. 예. 천리지성이 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욕지의 사사로움의 반대는 천리의 지공이죠. 이게 어떻게 여러분 천리지공에 반대되는 말이죠. 조금이라도 뭔가 계획적이고 관중과 같이
술수를 쓰고 이러면은 그 공업이 세운 업적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인욕의 사사로움이기 때문에 성현에 일하는 것과 천지간의 차이가 있다. 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주자 철학을 공부하면 이런 데 빠진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이거 주자 철학에 20대에 꽂혀가지고 이거 벗어나는데 여러분 한 15년 걸렸어요. 완전히 벗어나지도 못했어요. 지금도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죠. 영향을 받으니까. 네. 좋은 점이 있습니다. 주자 철학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소위 부국강병을 나쁘게 보는 거죠. 부국강병. 네. 조선 우리 조선이 얼마나 일제의 허망에 무너졌습니까? 예, 그냥 갖다 바친 거예요, 여러분. 나라 팔아먹은 거예요. 그 시대가 뭐 고종 이하 그 당시에 그 수백 년 동안 그것이 전부 다 결국은 나라 돈 주고 팔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뭘 변론하겠어요. 이런 학문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인식이 형성이 됐었는데. 예. 여러분, 정작, 저기 누구죠? 정종 같은 분이 무슨 개혁군주? 여러분, 완전히 정종 같은 분은 이 성리학에 쩌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 원리주의에 아주 쩌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역사를 정말 맨날 흠만 잡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 뭐라도 잘난 거 구석이라도 있나 해서 들춰내가지고 이를 각가지 무슨 심지어는 고종한테도 고종도 무슨 뭐라 그러죠? 무슨 군주라고 참 가당치도 않죠. 가당치도 않죠. 그러다 보면 정말 현실을 무시하고 나라가 또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제 능력 밖에 험한 말과 큰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저도 조심은 하는데 참 이런 거 유튜브 보면은 너무 지나치게 소위 말해서 국뽕이라든가 물론 어느 정도는 다 외국 일본도 그러고 중국도 그러고 어떤 나라도 국뽕도 있고 그런 게 정신 승리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면은 그게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거, 그러다가 정말로 사회라든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현실적인 것을 보면서 어떤 이론을 공부해야지. 그래서 제가 옛날 사람이 항상 그 말을 했잖아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경경사위.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경경사위. 경서로서 별위로 삼고 역사서로서 위로 삼는다. 이게 맞아야 돼요. 경만 공부하고 이 역사를 현실을 무시해버리면은 위험한 거예요. 공부도 그렇고 인식에 있어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항상 균형 감각을 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맹자를 공부하면서 맹자를 너무 공자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점은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냥 해석